손흥민 골도 볼 때마다 알아. 나만 골로 가는 거. 예, 안녕하세요. 최공재입니다. 오늘 2판, 4판 라이브는 월요일 날 방송을 할 때 채팅방에서 문제제기가 됐던 그 넷플릭스의 큐티스 영화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때 제가 직접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일단 보지 마시고. 그래서 어제 그 영화를 다 봤고요. 예, 그러면서 좀 머릿속이 그 영화에 대해서도 그렇고 외적인 거에 대해서 좀 머릿속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뭐 영화 얘기만 하자면 내일 시네마 까먹는소리에서 이제 큐티스에 대해서만 영화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과연 영화 자체의 논란이냐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영화 외적으로 했을 때 과연 이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생각이 좀 복잡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외적인 얘기들이 더 많이 될 것 같아서 시네마 까먹는 소리보다는 간단하게 그냥 여기서 그냥 라이브에서 좀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일단 영화만을 놓고 보면 영화가 썩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썬댄스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영화라고 해서, 저는 썬댄스 영화제의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참신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톡톡 튀는 젊은 창작자들의 어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지금 썬댄스 영화제는 전 세계 독립 영화인들의 성지가 됐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거고, 저도 제 꿈이 뭐 깐느보다는 저는 썬댄스로 진출하는 게 꿈이긴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저는 썬댄스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 거고,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요. 이 썬댄스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다라고 하길래 저도 기대를 잔뜩 하고 봤는데, 썬댄스 영화제도 이제 변질이 시작됐나 할 정도로 그다지 영화가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올드한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90년대, 흔히 말하면 이제 90년대 초반에 한국의 좌파 영화인들, 뭐 예술을 영화한다고 깝치고 있는 그런 애들이 만들었던 그 수준에서 그냥 페미 코드만 왕창 집어넣은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에서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프랑스에서 제작비를 대고 이제 세네갈이라는 아프리카의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것은 어느 정도 어떻게 그림이 그릴지는 뻔했습니다. 단지 저는 썬댄스 영화제에서 나왔으니까 뭔가 좀 색다를 줄 알았습니다. 색다를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건 좀 못 느꼈다. 오히려 그 여성 감독이라서 그런지 몰랐지만, 그리고 아프리카, 세네갈, 거기다가 이슬람권의 어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뭐 가부장적이고 뭐 이런 것들, 남성 중심적이고,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지금까지 누차 좌파 영화계가 전 세계 좌파 영화인들이 늘상 다뤘던 코드였었고, 세네갈이야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이제 세상의 어떤 형태, 이제 뭐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강성 페미니스트 감독의 영화 정도로 좀 치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치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가 불편했어요.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소아 성애자를 위한 영화냐 라고 했을 때, 이제 거기서 지금 미국에서 넷플릭스 가입자들이, 전 세계 넷플릭스 가입자들이 넷플릭스 보이콧 운동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몇만 명인가 몇십만 명인가가 지금 떨어져 나갔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리고 지금 미국의 정치권에서도 이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보이콧 가지고 이제 문제 제시를 하고 있고, 제작과 배급사 어떻게 연결고리를 잡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역시나 미국의 우파 정치인들도
진짜 존나게 이렇게 모르는 건 할리우드에 있는 거기마저도 영화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영화는 감독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죠. 감독은 자기가 죽어도 소아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표한다라고 하는 영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남성 중심 사회에서의 억압에 대한 여성의 해방 이걸 갖다가 성장기 아이들의 성장통을 플러스해서 한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본인의 주장이고 나발 가리는 주장인 거고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불편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감독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소아성애자들이 분명 좋아할 만한 영화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한 중반까지는 그냥 뻔하고 뻔한 그냥 그냥 페미니스트 영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뭐 너무 뻔한데 이러고 했다가 이제 중반 넘어가고 큐티스라는 그 미성년자 아이들의 댄스 그룹의 이 주인공인 아미가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난데없이 벌어지는 그 섹시 코드가 들어가죠. 근데 이 섹시 코드가 아미가 성장통에서 여자로서 변모해 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건데 이게 과연 썬데스의 상을 받을 정도로 새로웠나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90년대에서 툭 튀어나온 듯한 이미 올드해진 세네갈에서 그런가? 뭐 아프리카에서 이제 여성 감독이 만들어서 그런가? 뭐 이 정도의 느낌밖에 안 되는 그런 거였었고 계속적으로 그 미성년자 아이들의 어떤 그 뭐 힙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클로즈업으로 보여주면서 미성년자 여자 아이들의 어떤 그 미성숙한 모습을 다 걸러내고 그 방면에 대해서 성적인 어떤 댄스 장면들을 과감하게 클로즈업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장면들에서는 의도적이다. 이건 100% 의도적인 거고 이 감독이 소아 성애자든 아니면 은연중에 소아 성애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서비스 차원이든 그런 액션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불편함을 느끼시겠지만 그 화면을 구성하고 화면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를 이제 먼저 보는 저희들 같은 사람한테는 분명히 이 영화는 소아 성애자를 위한 거든 아니면 감독이 그런 취향이든 한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다라면은 자꾸 그 미성숙한 아이들의 전신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그 누구도 거기서 성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미성숙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미성년 아이들의 힙이라던가 힙에다만 집착을 하고 그렇게 클로즈오버 들어가는 이런 장면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반 관객들은 엄청난 부담감을 느낄 거고 소아 성애자들은 일종의 판타지를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감독이 나발을 털던 넷플릭스가 아니라고 우기던 말든 보는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반 관객들의 보이콧 운동, 큐티스에 대한 보이콧 운동에는 어느 정도 수긍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영화적으로 지금 제가 영화적으로만 설명을 하자니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영화콘에서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이죠. 오로지 영화로만 했을 경우에 따지면은 이 영화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영화적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그 특히나 이제 보수 우파, 자유 우파 진영의 여러분들은 영화를 보더라도 액션 영화나 헐리우드 액션 영화나 좀 아니면 드라마라든가 멜로물이라든가 뭐 이런 코미디라든가 이런 어떻게 한정된 그러니까 막그 공포 영화든 뭐 잔인한 영화든 뭐 이런 말도 하고 막 그 같은 거 막 짜증나게 하는 이런 예술 영화든 이런 것들은 잘 안 보는 성향이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이런 큐티스도 좀 넷플릭스는 15세 관람가일 정도로 그 수위는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세지는 않고 오히려 이 큐티스보다 더 센 영화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지 이제 그것을 노골적으로 성품화를 하는 것과 아니면 큐티스처럼 아닌 것처럼 하면서 오히려 소수의 성애자들을 위한 소아 성애자들을 위한 뭔가 느낌을 제공해 주는 것과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영화 속에는 소아 성애자부터 별놈의 영화들은 이미 세상에 다 등장을 했습니다. 이미 15년 전, 아니다, 15년 전? 그렇죠? 한 15년 전에서 20년 전 사이에만 해도 이미 이제 소아 성애자들을 넘어서서 동물 성애자들을 다루는 영화들, 논란을 일으킨 영화들도 나왔었고, 다양한 영화들은 존재를 합니다. 세상에 별 희한한 놈들이 있구나.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감독들과 사진을 찍은 거에서 보여준 것처럼 요르고 푸트겔라이트 같은 감독 같은 경우는 한 30년 전에 이미 30년 전은 아니구나. 그렇죠. 한 30년 전에 이미 시체 성애자에 대한 영화를 찍어서 전 세계 매니아들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하고 열광시키기도 했죠. 단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화적으로 따졌을 때 소아 성애자들 갖다가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여자아이들의 성장통과 어떤 그 종교와 사회와 가족에 대한 억압에서 가부장적, 그다음에 남성 우월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들의 어떤 그 억압된 심정과 성장통, 그리고 뭐 그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SNS라는 것에 플러스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섞여져는 있지만, 글쎄요. 그러니까 영화적으로는 어쨌든 그다지 센 영화는 아니다 정도선에서만 얘기는 할 수 있고, 단지 이 영화가 기분 나쁜 이유는 감독이든 넷플릭스든 뭐 상관없이 분명히 이것은 소아 성애자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긴 하다. 그리고 감독은 아무리 지가 뻥을 치려고 해도 카메라 앵글은 속일 수가 없는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 여성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아 성애성 뭐가 있든지 이 미성년자들을 어떻게든 섹시하게 보이고 소아성애자들한테 뭔가 이렇게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한 그런 앵글을 만든 건 사실이다. 그것만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영화를 보시라고 할 필요성은 없어요. 일단 재미가 없습니다. 일단 재미가 없고 90년대 후반의 스타일이라서 세네갈에서 이제 영화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어떤 이제 한물 진한 프랑스 영화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지루하고 거기서 막 여자 미성년자 애들이 춤추는 장면이나 이런 것도 되게 어설프죠. 특히 한국인들한테 지금은 BTS처럼 해가지고 우리 아이돌들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화려하게 하는 우리 아이돌들의 모습을 보다가 세네갈의 그런 아이들이 춤추는 모습을 보면 레벨이 틀리기 때문에 춤추는 장면도 멋있지를 않습니다. 요즘은 스텝업이니 뭐 여러 가지 미국에서도 이제 다양한 춤추는 영화들이 나왔었고 항상 나왔었지만 춤도 그다지 세련되거나 멋있지 않습니다. 단지 미성년자 애들이 난데없이 섹시 코드로 가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웃기기도 하고 좀 뭐하는 짓거리야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만 갔으면 어떤 사회에 대한, 그리고 어른들에 대한, 그리고 여성 감독이 말하고자 했던 것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부각이 됐을 거고, 오히려 저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여성 감독이 편을 들 수도 있었겠지만, 영화는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이 아이들의 모습을 성적인 어떤 앵글로서 잡아들인 것은 지가 아니라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걸 아니라고 하기에는 그 힙에 대한 집착, 그리고 힙을 클로즈업 하라는 들어가는 장면들이 너무 과할 정도로 많았었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그 일반인들의 그런 커트바리들이 너무 어설펐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 우리나라에서 90년대 꼴통 페미니스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건데, 기분 나쁜 건 더 그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들의 페미니스트의 뭔가를 그걸 하기 위해서 소수 성애자든 아니든 미성년자 아이들을 이용해 먹은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문제 제시를 하면은, 영화적으로 문제 제시를 하면 그런 식으로 나갔을 겁니다. 그 단니들이 반대를 하건 나발이건 당신들이 결과적으로 그 아이들을 내세워서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니들이 꼴통 팸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증명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은 이 아이들도 상관이 없는데 왜 이런 아이들까지 하느냐라는 문제 제시를
저는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렇다면 지금 니들이 소아 성애자, 니들이 여기서 반대를 하고 있고 니들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둘 다 아니라고 했을 때 말하는 그 소아 성애자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니들이 지금 이용해서 팔아먹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논란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영화적으로 따졌을 때 특히나 PC들이 만연을 하고 있고, 또 좌파들의 또 페미니즘 영화들이, 페미 영화들이 지금 헐리우드를 갖다가 유행처럼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헐리우드에서의 페미 영화들은 제가 볼 때 유행입니다. 유행인 거고, 그것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망하는 모양새를 가다 보면 언젠가 이제 그것은 쉽게 끝이 날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 걱정을 안 하는데, 어쨌든 이런 페미 영화들의 흐름 속에서 그것을 지금 넷플릭스에서 받아 먹었다라고 나는 이해를, 그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 영화가 지금 미국 내에서 왜 문제 제시가 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가 약간 갸우뚱거려지긴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까 페미 영화들이 할리우드든 미국의 이제 뉴욕 쪽의 아트무비 형식의 시장에서든 어쨌든 두 군데 다 하고 있고, 지금 썬댄스에서 상 받을 정도로, 썬댄스에서마저도 이제 이 꼴통 페미 영화들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도 올랐다라는 건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영화 시장에서 굉장히 다양했고, 그 전에 8, 90년대 때만 해도 지금 이것보다 더 그레그 아라키의 작품들이나 이런 작품들에서 보면은 지금보다 더 파격적이고 더 충격적인 영화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영화들을 갖다가 습득하고 지금까지 봐왔고 그것을 넘어서 왔던 미국이란 나라에서 왜 갑자기 15세에 관람가 18세도 아니고, 그리고 뭐 소아성애를 다루는 영화가 이거 한두 개도 아니고, 근데 왜 넷플릭스, 큐티스에 이런 극단적 반응이 일어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클린턴 정부를,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보수를 결집시키기 위한, 그리고 어떤 일반적 진보라고 하더라도 일반 가정에서 어떤 그런,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 아이들, 특히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들과 동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끔찍할 정도의 어떤 그걸 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호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진보든 보수든 이 아이들의 문제를 터뜨렸을 때는 어느 정도 이슈화가 될 거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이걸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 뉴스에서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지금 난리치는 게 공화당 쪽인 거고, 공화당 쪽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왜 고민을 했냐면, 그걸 갖다 미성년자 아이들을 놓고 그 자기들의 페미 꼴통짓거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영화를 만들고 배급하는 넷플릭스나 그 감독 같은 놈들과, 그것을 빌미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이 미성년자 아이들을 놓고 소아성애자니 뭐니 하면서 정치적으로 싸우는, 그러면서 그 정치의 목적은 대선을 위한 이런 것과, 이 꼴통 페미들 짓거리와 과연 누가 더 잘못을 하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할 말이 좀 없었습니다. 말로는 미성년자 보호를 하지만 둘 다 과연 이 미성년자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어떤 질문에 대한 접근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 자체는 큐티스 논란은 그러니까 어떤 영화적인 논란이기보다는 사회 외적인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어 버렸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과연 그런 부분에서 과연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자꾸 정치 이슈화시키고 대선에 활용하려는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 때문에 시네마 까먹는 소리에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좌파들이 문화를 특히 영화를 정치 수단의 도구로서 사용을 했던 것이었고 그러면 이렇게 망가뜨렸을 때 싸우기 시작하면서 영화는 특히나 문화는 정치적으로도 이용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용과 활용은 다르죠. 이용과 활용은 다릅니다. 활용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겠죠. 이용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고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좌파들하고 싸우고 있었고 저는 우파 역시도 정치적으로 문화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원론적이에요. 단지 이 문화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총체적인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으로 어떤 필요한 부분에서 활용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홍보 CF를 만들고 뭐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지만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끌고 와서 그걸 활용을 해서 영화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창작자들 개개인이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우파니까 만약에 제가 만들면 우파 영화를 만들겠죠.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만드는 영화들이 우파 영화인 것처럼 거기에서 문제 제시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로버트 레드포드가 배우 겸 감독이지만 어쨌든 썬댄스 영화제를 통해서 세상에 내놓는 영화들이라든가 그런 미국 내 자기의 어떤 그 역할에 위치해서 당당하게 좌파적 발언을 하면서 부시 대통령 까고 뭐 그냥 클린턴 지지하고 뭐 오바마 지지하고 이러는 거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누구든지 문제 제시를 하지 않는 요 정도 선이 저는 가장 우리가 선진국 문화 강국의 대열로 들어서는 기본점이라고 보는 건데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 깜짝 놀랐어요.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는 분명히 그 방송이라든가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돈도 왕창 벌긴 했지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대중적 인지도를 확산시켜 왔고 그래서 대중적 코드의 문화적 힘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 사람일 텐데 왜 이런 모양새가 잡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속된 말로 어떤 그냥 그냥 그 수상한 그녀에서 나왔던 대사처럼 뭔가 후달리는 게 있나? 뭐 이런 올해 대선이 조금 후달리나? 뭐 이런 느낌을 가졌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과연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영화적으로만 봤을 때는 미국 내에서 겨우 이런 큐티스 영화 한 편을 놓고 이렇게 막 난리가 날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을 정치적인 게 아니라 시민의식의 수준에서 정리가 될 수 있었던 미국이었던 반면에 한국은 네버죠. 당연히 미국에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정치적 숟가락으로 딱 얹는 트럼프의 모습은 제가 원하던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우파의 미국 보수의 모습은 좀 아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미국 시민들이 그 넷플릭스의 시청자들이 영화를 보고 제가 느꼈던 그런 똑같은 불편함을 느끼면서 이걸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분명히 자기들의 뭔가를 이용해서 미성년자의 성적 이것을 이용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시민운동 차원에서 넷플릭스 거부 운동은 분명히 옳다. 역시나 미국은 시민의식이 선진 국민의식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다양한 어떤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긴 했죠. 물론 이걸 정치적으로만 판단한다면 대립각은 확실합니다. 프랑스에서 만들었고 사회주의 국가인 프랑스에서 만들었고 신진 국가, 그러니까 세네갈이라는 영화 신진 국가의 흑인 쪽에 아프리카 쪽에서 여성 감독, 그러니까 꼴통 페미 여성 감독을 데려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영화를 만들었고 아마 지원을 해줬겠죠. 그것을 썬댄스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좌파라고
좌파 채널이라고 하는 넷플릭스에서 딱 연결고리는 정치적으로는 칼같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왜 썬댄스냐? 썬댄스 영화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뭐 모르시는 분들 조금 설명을 드리면 내일을 향해 쏴라에서 썬댄스 키드, 부치 캐시디 앤 썬댄스 키드잖아요. 그래서 폴 리먼하고 그 로버트 레드포드가 이제 내일 향해 쏴라서 영화에서 그 두 주연을 했는데 로버트 레드포드의 역할이 썬댄스 키드였고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나왔던 자신의 이름 썬댄스를 가지고 만든 영화제가 썬댄스 영화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버트 레드포드가 이 영화제를 만들 때도 이 썬댄스 영화제가 열리는 게 마을 이름을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워낙에 조그만 마을에서 마을회관 같은 데 딱 빌려가지고 아무도 관광객도 없고 뭐 굉장히 허름하고 아주 그냥 완전 총구석이로 따지면 우리나라 따지면 그냥 강원도 저기 두메산골 그 어떤 이제 다 없어져가는 그 허름한 조그만 마을 하나 이런 데라고 보시면 돼요. 관광객도 못 가는. 거기서 이 썬댄스 영화제를 시작했고 근데 그것이 이제 로버트 레드포드의 입김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전 세계 이제 좋은 작품들이 썬댄스 영화제를 통해서 전 세계 독립영화 제작하는 젊은 친구들한테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이 나오고 거기가 대박을 치면서 그 마을 동네가 그냥 다 썬댄스로 해서 그냥 확 커버리는 그러면서 그 지역도 이제 로버트 레드포드 하면은 이제 영웅이 돼 있죠. 그리고 전 세계 독립영화인들은 꼭 한번 가야 되는 성지가 되어버리는 곳인데 어쨌든 이 로버트 레드포드의 정치적 성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적, 좌파적 성향이 좀 강합니다. 오바마 지지자, 클린턴 오바마 지지자였고 근데 차이점은 로버트 레드포드도 참 멋있었던 게 뭐냐면 오바마를 지지했지만 오바마가 좀 실정을 하거나 뭘 하면 오바마를 깠어요. 막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치적 발언보다는 보수의 미국 보수의 원론적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 진보와 보수를 대변하는 큰 두 개의 기둥을 따지자면 하나가 보수 쪽으로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되는 거고 진보 쪽에 진보가 없으니까 그냥 좌파라고 할게. 아니 우파 좌파 할게. 우파로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있는 거고 좌파에는 로버트 레드포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로버트 레드포드의 영화라든가 그의 행동에 대해서 저는 우파지만은 미워하지 않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의 성향에 의해서 오바마를 지지하지만 자기들이 봐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한다라는 관점이 너무 저는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버트 레드포드는 그렇게 나빠하지는 않는데 일단은 모양새로는 그렇죠. 그런 썬댄스 영화제를 거치고 당연히 넷플릭스로 가는 것은 좌파들이 자신들의 어떤 문화를 활용해서 잘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이념이라든가 성향을 세계에 전파하는 일종의 이렇게 배급의 시스템, 배급 시스템입니다. 배급.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제작과 배급은 나눠서 얘기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영화제라든가 넷플릭스 이것은 전형적인 배급의 문제 관점에 들어가는 거죠. 그 새로운 배급망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배급망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달한다라는 관점 하에서는 그다지 이걸 큐티스를 갖다가 비판할 이유는 좀 없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안 보면 그만인 거죠. 안 보면. 그리고 지금 이제 넷플릭스가 아니라 아마존부터 해가지고 HBO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이트 뭐 한국에서는 왓챠라는 게 있는데 뭐 한국은 난 별로 안 땡기니까 안 보지만 왓챠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굳이 넷플릭스가 아니어도 이제는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양한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HBO 같은 경우에는 요즘 그 에일리언의 이제 기원, 탄생 기원에 대해서 뭐 풀어가는 또 리들리 스콧 감독의 이제 시리즈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다라고 하면서 저도 조만간 그건 꼭 구해볼 생각인데 만약에 그게 이제 구해져서 본다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거고 어쨌든 우리는 다양하게 볼 채널들이 있다. 그러니까 안 보면 그만인 거고 배급망이라는 것은 안 보고 났을 때 안 보고 나면은 배급은
유통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가 없어져 버리면 그 유통망은 사라지게 되는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계속 넷플릭스를 바꿔 가려고만 하는지 그렇게 가는 거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보이콧 운동은 참 멋있다. 보이콧 안 해도 그러니까 보이콧을 하고 다른 채널 봐도 되니까 굳이 넷플릭스만 볼 필요는 이제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는 시민운동은 옳다 미국에. 하지만 그것을 대선에서 뭔가 똥줄 타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그런 것까지도 연결시켜서 뭔가 미국 내에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미국의 보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트럼프를 포함해서 좀 실망스럽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내에서만 논란이 되고 있지 전 세계적으로는 이게 아무런 논란이 안 되고 있다는 점도 오히려 지금 그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문화적 수준을 더 내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미국인들이 이 정도를 소화 못할 정도의 그 정도로 파격적이거나 그 정도로 센 영화는 분명히 아니다. 하지만 분명히 불편하다. 문제 제시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보지 마세요. 일단 재미가 없다니까요.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뭔가 새로움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까지 사람들은 막 엔딩 장면 참 좋지 않냐라는데 너무 뻔해. 수백 번 본 엔딩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어요. 와, 오히려 엔딩 장면에서 야, 아직까지도 저런 엔딩을 찍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뭐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큐티스를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다. 단지 분명히 꼴통 패미가 지들 우리가 한국 여자들 꼴통 패미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지들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미성년자를 이용한 아주 추악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정치인들이 이 영화를 이용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그 미성년자 아이들이 된 얘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대선 정치를 이용한 행동이기 때문에 양쪽 어디서고 미성년자를 위한 논리는 없다라는 아주 슬픈 이야기. 그래서 한국에서 그나마 이 큐티스 논란이 안 일어나는 것은 좀 애매했어요. 저도 이게 좀 애매해요. 보는 내내 저는 이것을 갖다가 미국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해서 지금 그대로 얘기했지만 계속적으로 한국의 문제가 떠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자애들이 미성년자 애들이 춤을 추고 연습하는 모습은 이미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조금 못 사는 동네 다리 밑에 가면은 미성년자 학생들이 학교도 안 가고 학교 땡치고 음악 틀어놓고 춤을 춥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아이들 아직도 지금도 이제 뭐 지금은 유튜버가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그 다음으로 아직도 연예인과 뭐 이런 스타가 되는 걸 꿈꾸는 사람들이 많죠. 그만큼 이제 아이들이 어떤 그런 건 욕구가 생겨나고 있었고 아주 슬프게도 지금의 한국의 아이돌 문화들은 그런 미성년자들을 착취하면서 자란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건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됐었고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도 문제 제시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아이돌 스타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SM 타운에서의 첫 시작이 이제 뭐 정식적으로 따지면 보아라고 봤을 때 보아 역시도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이수만 대표가 일본에 보내가지고 막 그때부터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직접 개별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게 하면서 그 아이의 어떤 일반적인 성장과는 전혀 다른 그냥 만들어지고 가꾸어지는 모습으로서 시작이 되는 것처럼 오히려 그런 모습들 세네갈 이 큐티스에서 그 큐티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아이들의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큐티스라는 영화를 보고 과연 큐티스라는 영화를 비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 그러니까 이것이 패미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패미들이 미성년자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하기 위해서 미성년자를 이용했다? 나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야 이 영화를 비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만,
소아성애자든 뭐든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 영화 내부에서 하는 그런 말도 안 이렇게 그 보여지는 이걸로만 딱 나갔을 때는 과연 우리는 할 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랬으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의 아이돌 스타라는 애들, 지금의 BTS까지 난리가 났지만 예전에 소녀시대부터 해가지고 뭐 핑클부터 해가지고 있었잖아요. 다 고등학생들, 뭐 중학생들부터 해요. 그 이후로는 중학생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 때 학교 도망쳐가지고 중학교 때려치고 연습생에 들어온 애들. 다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애들이 하루 12시간, 열 몇 시간씩 어디 돌아다니도 못하고 숙소 훈련하면서 숙소에 자면서 뭐 이제 좀 안 좋은 일도 생기고 뭐 이런저런 것들 하면서 노동력에 미성년 노동력에 착취당하면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한국 아이돌 그룹들의 모습이죠. 예. 과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큐티스의 모습을 보고 그걸 비판할 수 있을까? 소아 성애자든 나발이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성 아이들, 여자 아이들이든 남자 아이돌 그룹이든 상품화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렸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돌 그룹 보면서 기분 나빴던 부분들 똑같습니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단지 얘네들이 지금 성인이니까 성인이다 보니까 하는 거지만 그걸 연습할 때부터는 큐티스에 나왔던 11살 아이들 그때 11살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나이 따지면 12살, 13살이겠죠. 걔네들 만으로 따지면 그럼 중학생 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도 그렇게 성상품화가 돼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여성 감독이 원하고 이렇게 미성년자 아이들, 여자 아이들을 성상품화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는 찍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한국인들은. 아이돌 그룹을 만들고 그렇게 커가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시를 했던 사람들은 아쉽게도 보수 진영에는 없습니다. 근데 다 완성이 되고 나중에 성적인 코드가 아까 말했던 성상품화된 모습으로 해서 막 섹시 코드 들어가고 막 망사 다니고 핫팬츠 입히고 막 이런 거 한국의 아이돌들이 여성 아이돌들이 늘상 해오던 걸 보면서 에휴 저것들 이러는 사람들은 있었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그 상품화가 되기 위해서 이미 이전에 미성년자였던 애들이 자신들 스스로가 상품화가 되기 위해서 몸매 가꾸고 뭐 하고 포즈 잡고 맨날 이런 거 하고 막 성형 수술하고 가슴 수술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시를 하는 사람들은 없었죠. 예,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문제 제시를 처음부터 했다라면 문제 제시가 되겠지만 이 큐티스에서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단지 아이들이 좋아서 미쳐서 하는 거지만 한국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한국은 오히려 아이돌 문화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이제 자기들끼리 알아서 춤이 너무 좋아서 추는 애들도 있지만 스타가 되고 싶어서 아이돌 스타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기획사로 기어 들어가서 학교도 안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그 짓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짓을 훈련을 받는 거죠. 훈련을. 그리고 어쨌든 대중적인 상품을 팔 때는 그리고 그것이 굳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성상품화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진입을 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비올라, 그 다음에 그 비올라는 여성의 신체를 가지고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여성의 바디, 그러니까 바디 라인을 참고로 해서 만든 거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 여성의 어떤 모습들을 많이 차용한 게 있고, 예전에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성기를 상징한다고 해서 논란이 됐지만 오히려 많이 팔리기도 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고요. 모든 CF, 특히나 먹는 CF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성적인 코드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 전의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했을 때, 이번 큐티스 영화를 통해서 한국은 오히려 아이돌 그룹의 이제 미성년자의 그걸 보호를 외칠 거면 그 모습이 아니라 저것들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런 걸 내가 말했던 그 공격 방식 아니면 두 번째로 할 거면 우리 자성의 목소리를 먼저 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미성년자에 대한 노동법이니 뭐니 이런 게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시를 할 수 있지만 한국은 이제 조금 지켜지기는 하고 있지만 아이돌 그룹이 되고자 하는 미성년자 아이들은 지금도 모 기획사의 연습실을 처박혀서 하루 종일 공부 안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학교 때려치우고 학교 안 나가고 그 다리 밑에서 차들 왔다 갔다 하는 다리 밑에서 음악 켜놓고 사람들 몰래 자기들끼리 춤을 추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나마 SM이든 뭐 JYP든 뭐 양구든 YG든 이런 데 좀 알려진 전문적인 기획사 기획 소속사 같은 경우에 훈련생으로 연습생으로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이런 엔터테인먼트 사업 적으로는 가짜 사기꾼 양아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으로 잘못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는 이제 인생 망가지고 인생 종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그런 애들이 결과적으로 갈 데 없으면 유흥가로 빠져나가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과연 큐티스라는 이 영화에 논란이 있다라면 두 가지 방점으로 좀 다르게 한국인들은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차 가지고 우리가 말을 잘못하고 이 큐티스에 대해서 발언을 특히 보수 우파 쪽에서 발언을 잘못해 버리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드리는 건 첫째,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우리만을 따졌을 때 이 영화가 나쁜 이유는 꼴통 패미가 자기들의 패미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 미성년자들을 성적으로 이용했다라고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하는 부분. 네가 원했잖아. 그러면 앵글이 왜 있다야라고 해서 막 자꾸 영화적으로 분석을 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소아성애자든 뭐든 이제 그런 식의 아이들의 이런 문제, 만약에 미성년자를 마치 위하는 것처럼 하려면 정확하게 이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서 우리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성년자 아이돌 그룹의 착취 논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고민을 하고 그 부분을 밑바닥에 깔면서 한국식으로 재해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어쨌든 참 머리가 좀 복잡해지게 만든 영화였어요. 미국에서 뭐 당연히 뭐 그 정치적으로 이걸 논란을 안 일으켰으면 저도 그냥 뭐 그냥 뻔한 영화예요. 그냥 꼴통 패미 영화지 신경 쓰지 마세요 했을 텐데 한국 내에서만 이게 자꾸 언론에 기사화되고 이걸 갖다가 자꾸 보수 진영, 우파 진영에서 이 미끼를 무는 것 같아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내일 할까 아니면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할까 하다가 빨리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큐티스 논란에 한국인들은 그다지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뻔한 꼴통 패미니. 근데 그러니까 미국 패미들이나 세네갈 패미보다는 미국 패미보다는 한국 패미들이 더 꼴통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세네갈이라는 아프리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그 아랍 그 뭐냐 이슬람 문화 거기서 좀 깨우친 여성 감독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한국의 꼴통 패미들하고 시선이 많이 닮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적으로는 그 자기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오버런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관객들한테 약간의 거부감은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다. 그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영화 속에서 그렇게 성적 상품화가 돼가고 있는데 이 성상품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상품화라는 거 무조건 반대한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니들이 그렇게 성상품 미성년자 이렇게 잘 챙기고 이러는 것들을 왜 한국의 아이돌 문화에 대해서는 찍소리 안 하고 있었냐? 지금 걔네들 판매되고 막 이럴 때는 뭐 국익성한다 뭐 한다 왜 저하고 자빠졌냐? 라고 했을 때는 할 말이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니들이 왜 미성년자를 이용해서 왜 그딴 영화를 만들라고 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서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라는 거죠.
분명히 큐티스 영화는 보수 진영에서는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공격할 수가 있고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있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칫 이걸 잘못 들어갔다는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 큐티스를 보실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만약에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논란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시고 보셔라. 그건 지금 이 판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쪽의 미국 보수 진영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냥 한국형, 그러니까 한국의 꼴통 패미들이라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영화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영화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수 우파 진영에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상대를 이해해서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내가 어떻게 맞춰서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좋은 점을 집어넣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보수 진영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인권이라는 단어를 좌파한테 뺏겼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시장이라는 관점 하에서 너무 심하게 직권만 챙겼지만 실질적으로 휴머니티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휴먼 라이트라고 하잖아요. 휴먼 라이트. 우파라는 거죠. 우파.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버리고 있었을 때 지금 이 큐티스라는 영화를 보면서 보수 진영이 고민해 볼 건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 우리는 이슬람을 반대하고 이슬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어떤 불공평한, 불공평한 어떤 그런 것들 또 지금 이제 어쨌든 옛날에서 지금 현대적으로 오면서 여성들도 깨어나고 있을 때 이 여성들의 위치에 대한 아주 진지한 고민들 그리고 이 11살 미성년자 아이가 성장통을 겪으면서 억압받는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고 그것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부터 어떤 그런 억압부터 했을 때 이 아이의 어떤 그런 아주 힘든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받아주고 그러고 나서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을 위한 영화를 만들든 이 아이들에 대한 시선에서 이 영화를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큐티스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를 건방지게 얘기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큐티스를 보고 나서 미국인들이 소아성애자 뭐니 이런 것보다도 저한테 이 영화의 가장 기분 나빴던 점은 꼴통 페미년이 죄송합니다. 꼴통 페미 감독이 만든 이 영화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지가 이용을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의 페미 짓거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열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주둥아리로는 미성년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네 얘기하기 위해서 미성년자를 이용하는데 이걸 팔아먹으려고 그걸 성적으로 근데 그 성이라는 것도 일반인들이 거부감이 가지고 있는 소아성애자들을 위한 쪽으로 간다? 이런 개쓰레기 같은 이런 식의 공격 패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 바닥에는 우리는 분명히 그런 미성년자 아이들의 꿈, 희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아픔, 성장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해주고 거기서 비판을 하면서 얘네들 그렇게 하지 마. 얘네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고 어른들은 얘네들이 꿈을 이루든 뭘 하든 할 때 방법론을 제시해주고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아라는 말을 하면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춤을 출 수 있으면 춤을 추고 싶어 하면은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성년자들 학교 때려치고 뭐하고 이런 영화들도 많지만 다른 영화들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는 영화들을 가끔 가다 보면은 자기의 꿈을 이루가는 거고 어른들이 거기서 박수를 쳐주는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결론만 가지고 얘네들은 성공했으니까 박수 치자. 저는 그 개념은 놓고 보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아이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위해서는 성공을 하든 안 하든 성공할 수 있게 성공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게 도전을 하도록 그 다음에 실패를 해도 실패에 좌절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어른들의 역할이 아닌가. 단지 그걸 갖다가 아이들이 불쌍히 하면서 지들 멋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지들 멋대로 결론 내는 이따위 큐티스 같은 영화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진정한 어른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식의 접근을 통해서 이 영화에 대한 비판과
그런 쪽으로 한다라면 지금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할 말 없게 만든 아이돌 그룹의 미성년자 노동력 착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물론 지금 대한민국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선진 문화 강국으로서의 모습, 그다음에 선진 문화인 문화적인 품격을 높여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디게 하는 것들이 문화에 대해서 문의하는 우리 보수 우파 진영에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문화를 하시죠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영화 모임 그때 이제 만든다고 오늘 공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 공지를 올려드리면 신청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을 좀 바라보는 다른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어색하죠. 근데 그건 좌파들이 하는 거 아니죠. 오히려 좌파들이 지금 꼴통패미 이 큐티스처럼 상관없어요. 자기들이 얘기를 위해서 미성년자든 뭐든 다 데려다가 이용해 먹는 거지만 보수는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고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안 해봤으니까 어색한 건데 저놈들이 가짜로 주더가리만 털면서 이용해 먹는다면 우린 진심을 다해서 그런 미성년자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성장통, 그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보듬어 준다라면은 진정한 보수 휴먼 라이트의 개념이 보수 진영에도 싹 트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우리는 국민들, 다수의 사람들을 보수 우파의 가치 아래 모이게 하는 오고 싶어야 되잖아요. 오고 싶고 왔을 때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화를 자꾸 미국의 정치 상황에 맞춰서 정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 미국이 그 트럼프 정부라든가 이런 거 하니까 이건 쓰레기 같은 영화 보지도 않고 가지고 소아성애자를 위한 쓰레기 같은 영화라고 하는 오를 최소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은 범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뭐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이것도 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든 뭐든 영화라는 것은 대중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분명히 그걸 갖다가 활용을 하고 있는 거지만 좌파들은 활용한다면 우파도 활용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거 갖다가 좌파들이 쓰고 있으니까 비판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역풍 한 대 맞아버리면 대가리 깨지는 건 우리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좀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영화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지가 올리면 영화 모임 화인촌 사람들이라고 정했고요. 일단은 그래서 10월 달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지금 한 달에 한 번 기획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으면 한 달에 두 번, 뭐 반응이 너무 좋으면 그냥 매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영화로서 이제 세상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러면 정치나 사회, 뭐 종교 이런 부분들이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지고 있고 우파 영화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극장에서는 아웃포스트라는 또 전쟁 영화 한 편이 개봉 중인데 영화는 잘 만든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문을 닫게 지경입니다. 아마 내일은 제가 아웃포스트라는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개를 한번 해드릴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파가 우파 영화를 안 봐서 우파 영화가 망해버리는데 우파 영화 망하게 하면서 좌파 영화 못 갔다고 까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쫙 지켜보세요. 지들이 만든 영화 보지도 않고 남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만든 영화 무조건 까기만 해. 보지도 않고 그걸 딱 제3자가 딱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한심해 보이겠죠. 니나 잘해. 니네들 거나 좀 잘해봐. 이게 되겠죠. 좌파들은 좌파 영화 안 보지만, 좌파들은 우파 영화 안 보지만, 우파 영화인데 또 희한하게 좌파들 영화는 또 봐요. 사람들 많이 보니까 어떤 영화인지 보고 싶겠다. 지랄, 연병. 그러니까 그런 수준 갖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것은
정말로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영화가 뭔가 문화적인 힘이 강하다는 걸 인지를 하면 공부를 하신 다음에 최소한 우파 영화 정도는 봐주셔야 되는 거죠. 우파 영화가 극장에 걸리기 참 힘든 마당에 그 극장에 걸렸을 때 이런 영화들이 돈이 된다라고 하면은 극장과 유통, 대금망은 열게 돼 있습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그 좋은 점이 그거잖아요. 근데 돈이 안 되니까 안 열리는 거고 돈이 안 되니까 안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돈 되는 영화 만들면 된다? 멍청한 소리고 돈 되는 영화 자체가 어떻게 만드는지가 답이 없는 건데 돈 많이 들면 영화 만들 돈 많이 들면 영화 멋있게 만들 수 있다. 멋있게 만들면 뭐해? 백은망에 안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아마 영화를 보시면서 이제 하다 보면 느끼게 들고 그게 야 이게 정치판하고 똑같구나. 영화판을 보면 정치판하고 참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그러니까 맨날 정치적으로 좌우 논쟁하면서 싸워봤자 근데 영화 얘기로서 싸우다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사람들도 재밌어 하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자주 영화나 문화 얘기를 좀 하는 걸로 하는데 어차피 미술에 대해서 이제 미학적 이야기들은 이제 전시준 김 작가님이 오후 3시에 매일 하기 때문에 티타임 시간에 미학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그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영화 사줘야 뭐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거기서 막 이런저런 막 영화 얘기하고 자료 하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영화 역사라든가 뭐 이런 한국에서 어떤 영화를 만드는 제작 과정 등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영화와 정치의 어떤 연결관계라든가 사회적, 이념적 관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는 대로 꾸준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방송을 하다 보면 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막 영화 보고 막 영화에 막 영화 얘기하다 보면 또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이 무의식 속에 가라앉아 있던 15년 동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내 어딘가에 다 담겨져 있었던 얘기들이 중간중간에 쑥쑥 끌어나올 때 제가 좀 희열을 많이 느끼는 편인데 그런 걸 좀 다시 느끼고 싶습니다. 지금 근데 이상하게 유튜브 방송으로는 그런 희열이 내 스스로도 못 느끼고 있어서 지금 지쳐서 방송을 띄엄띄엄 하고 있고 어제 이제 뭐 시청자분이 운영하시는 거기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도 요즘 제가 자주 안 보인다고 걱정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얘기도 할 겸 하면서 그냥 오늘 방송 한번 해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서 지금 방송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열심히 살아는 가고 있습니다. 존버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다들 존버를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언젠가 또 이제 이 존버의 시대가 끝나거나 아니면 제가 머릿속에 정리가 다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재미있는 얘기를 꺼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라고 그때까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 부족하게 가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고요. 뭐 큐티스는 안 봐도 된다. 뭐 보지 마시라. 열받는다. 분명히. 그리고 아이들을 성적화한 건 사실이다. 성상품화한 건. 하지만 그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문화계가 늘상 해왔던 짓거리다. 공격을 하려면 이 부분에 맞춰서 하시라. 미국 쓸데없이 대선 이런 거 해봤자 결과적으로는 우리만 스텝 꼬인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된 그런 영화였습니다. 내일 시네마 꺼먹는 소리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제 10월달 들어가면 이제 라이브가 재개가 되니까는요. 그때 또 즐겁게 또 만나보도록 하겠고 오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